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바이오서포트라는 GMP 컨설팅 회사에서 선임 컨설턴트 겸 수석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보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GMP 컨설팅 회사인 만큼 국내 많은 GMP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GMP 온라인 세미나라는 내용으로 GMP 관련 업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GMP 관련된 이슈와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의 GMP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회사의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GMP 교육을 진행하셨고요. 저 또한 이번에 GMP 용어의 정의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GMP 용어의 정의인데요. 제 1장은 저희 회사의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제 2장은 GMP에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고요. 제 3장에서는 이제 GMP 용어의 정의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소개입니다. 어, 저희 회사는 이제 설립한 지 20년이 이제 넘었고요. 신축 GMP 제조소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부터 기본적인 어떤 상세 설계, 개념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밸리데이션 종합계획 컨설팅, 품질 위험 관리, 제약 품질 시스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완전성 컨설팅, 그리고 적격수 평가에 대한 컨설팅, 밸리데이션 컨설팅,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에 대한 컨설팅, 모의 실사에 대한 컨설팅, 공급자 감사에 대한 컨설팅을 위주로 여러분께 GMP를 달성하시는데 힘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현재 바이오서포트 선임 컨설턴트 수석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서포트에 입사한 지는 이제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제약회사에서 어, 주로 품질보증팀에서 GMP, 컴플라이언스, 밸리데이션, 퀄리피케이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단 문서화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이제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문서화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이제 밑에 나오신 것처럼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7, 완제약품 제조 쪽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제 4.1 원칙에서 문서의 정확성, 완전성, 활용성, 가독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 지시서는 오류가 없어야 하고 작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작성은 데이터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매체에 기록하거나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GMP에서는 올바른 활동, 지시된 활동을 위해서는 지시서를 통해서 모든 작업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시서가 오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4.3 문서화 관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문서는 이제 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시행일자가 규정되어야 한다. 문서의 형식과 언어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내용으로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픽스 GMP에서의 요구사항인데요. 지시서와 절차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해당 시설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휘로 지시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 작성하는 사람 혹은 말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내용을 읽고 듣는 사람은 이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애매하고 모호한 문장, 단어는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요구사항 식별로 이를 문서화하여 수행해야 할 내역, 담당자, 예상 결과, 성과 및 모니터링 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이렇게 문서화된 요구사항은 조직원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MP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그 용도, 지시된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어떤 정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용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용어 및 약어를 정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음, 기업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작성자가 용어 및 약어 항목에 반드시 정의해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음이라고 사전적 혹은 일반적인 용어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어떤 단어라면은 어떤 문서라든가 지시서의 용어의 해설, 용어의 정의로서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GMP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은 비슷한 혹은 어, 읽는 데는 동일한 음을 나타내지만 실제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어떤 어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라는 용어인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친 개념으로서 이제 시스템 어드민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호 영향을 주는 활동 및 기법이 통제된 패턴으로 통합돼서 형성된 조직화된 전체를 의미하는 것. 흔히 얘기하는 이제 품질 보증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큰 단위의 어떤 통합된 조직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용어라도 상대방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면 실제 GMP 활동을 하는데 큰 의사소통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게 현재 GMP 산업의 동향입니다. 같은 용어, 비슷한 용어를 통해서 서로 다른 해석에 따른 업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안전사고라든가 GMP 위반이라는 크나큰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P에 사용할 용어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또 일관된 용어를 사용을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 글로서리는 이제 그리스어로 외래어를 뜻하는 이제 글로사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한 용어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의 맨 뒷부분 혹은 앞부분의 게재에서 이제 새로 소개되는 용어라든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용어 또는 특수한 용어를 이제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서리는 작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사실은 저도 제약회사 품질보증팀에서 10여 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뭐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많이 읽고 접하곤 했는데요.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제 규정을 보면은 그 앞부분이라든가 뒷부분에 그 가이드라인에서 내포하고 있는 여러 단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접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저 또한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직접적인 어떤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중요하게 와닿기 때문에 앞뒤에 게시되어 있는 어떤 용어의 해설은 이제 그냥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기 마련이었는데요. 본 이제 교육 주제를 정하고 강의를 이제 제작하면서 용어의 정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글로서리가 작성이 중요한 이유의 첫 번째는 정확성 때문입니다. 이제 용어의 해설에서 정확히 그 용어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또 그 용어를 통해서 쉽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배경적인 상황을 이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관성이 향상되는 목적입니다. 용어를 정의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목록으로 만드는 것은 문서 전체에서 용어를 일관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글로서리를 작성하면 이제 번역가가 작업하는 총 시간이 줄어들어서 불필요한 연구나
노력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GMP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SOP랑 어떤 계획서, 보고서를 영문화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경우에 동일한 어떤 단어를 좀 통일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이제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좀 더 좀 내용성 있고 좀 목적에 충실한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 및 가이던스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앞부분에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뒷부분에 부록 혹은 별표로서 용어의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동사에서도 제약控制 시스템이라는 어떤 PKS 컨설팅을 진행할 때 별도의 용어의 정의라는 SOP를 구축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제안 드리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된 모든 SOP에서 포함하고 있는 어떤 GMP 용어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용어의 정의라는 SOP를 제안 드림으로써 고객사들이 좀 더 GMP 업무를 하는데 손쉽고 통일된 업무 절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소프트 PKS 컨설팅의 장점은 이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용어의 정의라는 SOP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SOP별 어떤 용어의 정의 외에 추가적인 어떤 독립적인 용어집을 통해서 어떤 관리의 효율화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3장은 이제 GMP 용어의 정의입니다. 요 슬라이드에 포함된 이제 모든 용어는 완제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가이던스 제3개정에 나온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용어에 대한 어떤 내용과 해설을 수록을 했고요. 또 관련된 가이던스에서 그 용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도 수록을 해서 실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적으로 좀 더 손쉽게 다 접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먼저 관리번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관리번호란 제조 단위를 부여할 수 없는 자재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숫자, 문자 또는 이들을 종합한 것을 말합니다. 해설에서 보면은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번호는 관리번호, 제조번호 등이고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들 번호를 부여하는 목적은 품질의 균질성을 가진 집단을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취지로서 이 번호로 제조와 유통의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체계가 있어야 하며 그 체계는 사내 규정으로 정한다. 제조 번호 또는 로트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조 번호는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의 일정한 분량이므로 하나의 제조 번호가 주어진 분량은 동일한 제조 공정을 거친 균등한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해설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참고 자료로서 자재의 경우는 제조 단위보다는 이제 관리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동일한 관리 단위로 취급한다라고 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재 생산업소에서 제조 단위 또는 생산 단위가 동일한 경우 또는 원료, 소재의 제조 단위가 동일한 경우 또 납품 단위가 동일한 경우 인쇄의 판 단위가 동일한 경우 어쨌든 이제 균질성, 균등한 어떤 품질을 나타내는 전제 조건으로서 자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관리 번호, 제조 번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조 단위나 생산 단위, 아니면 납품 단위, 혹은 인쇄 판 단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같은 제조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정인데요. 이제 교정이란 계측기, 시험기기, 기록계가 나타내는 값과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해서 오차가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허용 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 단위를 부여할 수 없는 자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로서 숫자, 문자 또는 이들을 종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해 보시면 이제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측기 시험계기 기록계의 교정 대상 및 주기 설정은 교정 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정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교정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계측기를 이제 측정했을 때 허용 오차 범위가 벗어나는 경우 이제 보정을 통해서 허용 오차 범위에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행위가 있고요. 또 이제 단순히 이제 교정만 해서 이제 보정까지는 이제 진행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과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용어로서 보정, 조정이라는 어드저스팅이라는 활동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버리피케이션이라는 어떤 검정을 통해서 교정과는 좀 더 동일하지 않지만 이제 차등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탈인데요. 제조 또는 품질 관리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설에서 보시면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품질 관리 활동에서 규정된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의한 일탈은 전부 기록하고 조사가 되어야 되고요. 중요한 일탈은 전부 기록하고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적절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조기록서 및 시험 성적서는 품질보증부서에서 검토를 하며 제품의 출하 승인에 앞서 모든 일탈, 기준 일탈 등은 검토되도록 하여야 된다.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적합 판정이 된 것만을 사용하거나 출하하여야 되며 일탈, 기준 일탈 또는 편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준 일탈인데요. 네, 시험의 결과가 미리 정해진 시험 기준을 벗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준 일탈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험 결과가 정한 기준값 범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준 일탈은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서 이에 따라 조사를 하고 문서화해야 된다라고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 지시서에 의해서 시험을 지시하고 시험 지시서에 따라서 시험 진행되는지를 점검 확인하여야 되며 일탈 및 기준 일탈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를 조사하고 기록하여야 된다. 제조기록서 및 시험 성적서는 품질보증부서에서 검토하며 제품의 출하 승인에 앞서 모든 일탈, 기준 일탈 등은 검토해야 된다. 기준 일탈된 검체를 다시 채취하거나 재시험을 하는 것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된다. 제조 공정 중 기준 일탈한 반제품을 재가공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그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적합 판정이 된 것만을 사용하거나 출하해야 되며 일탈 및 기준 일탈 또는 편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된다. 다음은 무균구역인데요. 무균 작업을 위한 무균 물질 또는 멸균 처리된 용기가 노출되는 장소, 무균 제재를 채워 넣거나 밀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및 무균 시험 등의 무균 조작을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조 또는 품질 관리 과정에서 미리 정하여진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설에서는 무균구역은 청정 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인 청정구역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서 무균과 이제 유사한 용어로서 멸균, 소독, 제균, 살균이 나오는데요. 무균은 살아있는 생물이 전혀 없는 상태, 멸균은 모든 종류의 미생물과 포자를 네, 사멸해서 제거하는 어떤 공정, 소독은 미생물을 사멸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반드시 포자를 제거하지는 않은 상태, 제균은 직접적으로 미생물을 죽이지 않고 대사가 저지돼서 일정 시간 지나 사멸되기까지의 상태, 또 살균은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제거해서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제품이란 제조 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필요한 제조 공정을 더 거쳐야 완제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제품은 완제품이 완료되기 전 공정 중에 있는 상태의 제품을 통칭합니다. 유럽에서는 최종 포장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끝난 제품을 벌크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서 이제 유럽 GMP 쪽에 나온 내용인데요. 벌크 제품, 반제품에 대한 어떤 용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벌크 제품 같은 경우는 최종 포장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끝난 제품을 의미하고요. 반제품은 벌크 제품이 되기 전 일부 공정이 진행된 제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관련된 GMP 쪽에서도 벌크 의약품에 대해서 아직 최종 포장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시제품보다 포장 단위가 큰 의약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밸리데이션인데요. 밸리데이션이란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 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제 필요한 제조 공정을 더 거쳐야 완제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에서는 적합수 평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중 별표 13, 적격성 평가 및 밸리데이션을 참고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서 별표 13 적격수 평가 및 밸리데이션에서 초록된 내용인데요. 밸리데이션에 대한 종합 계획서와 시설 설비, 지원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평가, 네, 그 하위 범위로서 사용자 요구 규격서, 설계 적합성 평가, 공급업체 적합성 시험, 제조소 적합성 시험, 그리고 설치 적합성 평가, 운전 적합성 평가, 이제 성능 적합성 평가가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계 설비가 설계한 대로 제작, 설치되고 목적한 대로 작동하며 원하는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약품의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되는 중요 기계 설비에 대해서 교정 및 적합성 평가를 해야 되고 작동 절차와 기준을 문서화할 것. 적합성 평가란 시설, 시스템, 설비가 올바르게 작동하여 실제로 예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는 때로 적합성 평가의 개념을 포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IQ 완료 OQ를 실시하는 절차였는데 어, 예외적으로 IQ와 OQ를 이제 통합을 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IQ, OQ, PQ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예외적으로는 OQ와 PQ를 통합을 해서 실시하거나 PQ와 공정 밸리데이션을 결합을 해서 수행하는 어떤 조건도 관련된 규정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인데요.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는 어, 적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중에 적합성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요구 규격서와 설계 적합성 평가, 그리고 공구업체 적합성 시험, 제조소 적합성 시험, 설치 적합성 평가, 운전 적합성 평가, 성능 적합성 평가, 이 하위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밸리데이션은 공정 밸리데이션, 운송 밸리데이션, 포장 공정 밸리데이션, 제조 지원 설비 밸리데이션,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등 관련된 어떤 공정이나 절차에 대한 어떤 검증된 어떤 요구 사항을 요구하는 이제 밸리데이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밸리데이션 종합 계획서라는 것은 시스템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실현 가능한 설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고 충분한 요구 사항을 계획성 있게 나타낸 문서를 의미하고요. 사용자 요구 규격서라는 것은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장비와 설비 등에 대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요구 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설계적 개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설, 시스템 및 설비에 예정된 설계가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는 어떤 문서화된 입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설치 적합성 평가는 설치 또는 변경 시설, 시스템 및 설비가 승인된 설계 및 공급업체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다는 문서화된 입증을 의미합니다. 운전적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설치 또는 변경된 시설, 시스템 및 설비가 예상되는 운전 범위 내에서 의도된 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능적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설비가 승인된 어떤 공정 방법, 제품 규격에 근거해서 효과적이고 재현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문서화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적합성 평가는 이미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제조 공정 또는 구조 설비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혹은 의약품 등의 어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제조 방법, 제조 공정, 구조 및 설비 등의 변경을 한 경우 다시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즉, 공정 밸리데이션은 의약품 제조 공정이 미리 설정된 기준 및 품질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일관되게 제조하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고요. 운송 밸리데이션은 의약품이나 임상의약품 등 포장 전 반제품 및 검체가 의약품 품목 허가, 신고사항 혹은 승인된 표시 재료, 제품 표준서에서 규정한 조건 또는 제조업자가 타당성을 입증한 조건에 따라서 운송되고 있음을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 지원 설비 밸리데이션은 제조용수 시스템이라든가 공기조화 장치 시스템 등 의약품 제조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고요.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은 의약품 등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방법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은 승인된 세척 절차가 설비에 사용된 이전 제품이나 세척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전이 수준 이하로 제한성 있게 제거할 수 있음을 문서화한 증거를 말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은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 관리, 기록하고 미리 정해진 기준에 맞게 자료를 처리한다는 것을 고도의 품질 보증 수준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밸리데이션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당사에서 밸리데이션, 퀄리피케이션 컨설팅을 할 때 진행하는 대략적인 순서인데요. 우선 밸리데이션 종합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요. 밸리데이션 종합 계획서에는 적합성 평가라든가 밸리데이션 대상으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같은 경우는 사용자 요구 규격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어떤 장비, 설비, 시스템에 대한 어, 또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설계 적합성 평가와 설치 적합성 평가, 운전 적합성 평가, 성능 적합성 평가 순서대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차후 정상적으로 장비를 이용하다가 변경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기적으로 재적합 평가 주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다시 재적합 평가를 통해서 어떤 장비의 의도된 목적이라든가 성능, 가동 범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쪽에서도 밸리데이션에 대한 어떤 목적에 따른 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고요. 제조 공정이라든가 운송 절차, 제조 지원 설비, 세척 방법, 시험 방법,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제품별 혹은 대상별로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요. 이미 검증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공정, 절차가 변경이 될 경우 혹은 정기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수립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점이 도래가 되면 재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목적에 대한 혹은 대상에 대한 검증을 실시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다음은 수율인데요. 수율이란 이론 생산량에 대한 실생산량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수율 관리 기준은 제조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얻어지는 제품별 연간 평균 생산 수율 범위를 의미하고요. 실생산량은 제조 공정에서 실제로 얻은 양을 말합니다. 이론 생산량은 원료약품의 투입량으로부터 이론적으로 계산된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양을 의미합니다. 해설에서는 이제 수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계산식을 나타낼 수 있으며 수율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된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율은 생산성 측면 외에 생산 제품의 제조 공정의 어떤 정상적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고요. 제품별, 공정별로 적절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실생산량이란 해당 제조 공정에서 실제로 얻은 양을 말하는데요. 수요 관리 기준의 경우 검체량의 포함 여부 등 실생산량의 어떤 계산 방식과 연동돼서 설정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론 생산량과 실생산량을 비교해서 수요 관리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이제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조사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어떤 과거 생산 실적이라든가 제품의 생산 경험 등을 참고해서 수요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정 중에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수요 관리 기준을 벗어난 일탈의 경우에는 손실량을 파악을 하는 등
공정 중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공정에서 수율이 표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그 제조 단위에 대해서 품질의 어떤 영향 여부를 조사를 하도록 요구가 되고 있고요. 표준 생산량의 경우는 이제 개발 단계의 생산이라든가 시험 생산 또는 실제 커머셜 배치의 생산 규모에서의 자료 등을 근거해서 적절한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제 완제품을 제조하다 보면은 이제 수요 기준을 통해서 불충족 혹은 이제 뭐 과다 발생할 경우에 일탈을 처리해야 될지 혹은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수요 미달이 되면은 허가된 방법대로 대비해서 원료 약품이 덜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수율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허가된 제조 방법 대비해서 이제 원료 약품이 더 많이 투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이 들어가면 오히려 약효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수요 초과도 원칙적으로 일탈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수율이 초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그런 좀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료약품의 과량 투입의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허가받은 원료약품 및 그 분량과 제조 단위당 기준량, 필요한 경우 기준량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완제약품 제조 시 주성분 과량 투입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과량 투여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그 21 CFR 파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수율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약품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의 적정 단계가 완료가 되면 실제 수율과 이론 수율 백분율을 계산해야 된다. 수율 계산을 한 작업원이 실시하고 다른 작업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자동화 설비가 수율을 계산한다면 이제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율 계산에 대해서 한 명이 실시하고 다른 직원이 이제 확인을 하지만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계산하는 과정이면 추가적인 확인자 필요 없이 이제 실제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확인해도 된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네, 완제약품은 모든 제조 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완제품이란 의약품 제조에서 모든 제조 공정이 완료된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약품을 말하고요. 원료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을 얘기하고 완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합니다.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서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제약품은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제형의 제제학적 관점에서 제조 공정이 완료된 것이고요. 완제품은 제조 공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생산 단계별 제조의 개념으로서 모든 제조 공정이 끝난 완제약품, 원료약품을 의미합니다. 원료약품은 반제품이나 자재를 제외하고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용매, 공정을 돕는 물질 등 완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물질도 포함합니다. 네. 의약품을 분류해 보면은 원료약품과 이제 완제약품으로 이제 분류가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완제약품은 이제 완제품, 일반 의약품, 뭐 전문 의약품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원료약품은 그 완제약품을 제조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로서 이제 특정한 양리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유효 성분을 의미합니다. 원자재란 원료약품 및 자재를 말하는데요. 자재란 포장과 표시 작업에 사용되는 용기, 표시 재료, 첨부 문서, 포장 재료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자재는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 자재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해당 의약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는 2차 포장 자재로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약정 통칙에 의하면 용기를 막는 데 쓰이는 것들도 용기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고무막의 캡 혹은 캡의 완충제 등도 용기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 자료로서 어, 경고용 고용제제의 다회 투여용 용기 분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의약품 포장 용기에 대한 분류인데요. 우리가 흔히 의약품에 대한 용기의 어떤 형태로서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광 용기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밀폐 같은 경우는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 상태에서 고형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 의약품에 손실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고요. 기밀 같은 경우는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 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 의약품의 손실, 풍화, 흡습, 용해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밀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 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용기를 의미하고요. 차광 용기 같은 경우는 광선 투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별도의 어떤 포장을 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관의 치밀함을 나타낼 때 밀봉, 기밀, 밀폐 순으로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유래 원료인데요. 동물의 장기 또는 조직을 추출, 여과, 농축, 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완제약품의 어떤 원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물 유래 원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원료가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원료에 대해서 추출, 여과, 농축, 건조 등 추출 방법, 제출 방법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그리고 규격 및 시험 방법과 보관 방법 및 조건, 작업 공정별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동물 유래 원료로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또는 동물 기원의 원료를 출발 물질로 사용을 해서 생산되는 생물학적 제재와 같은 주사제의 경우에는 BSE, TSE와 같은 어떤 관련 이슈라든가 바이러스 오염 등에 의해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에 되어야 할 사항이 제품 표준서 등의 기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동물열의 원료를 사용한 제재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오염이라든가 TSA 위험성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 기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물 유래 출발 물질 규격 및 시험 관리 사항과 해당 물질을 사용해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공정 중 교차 오염을 피하거나 바이러스 불활화 등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보관 방법 및 조건 등의 유의할 사항을 기술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7 완제약품 제조에서 요구 사항인데요. 주성분 같은 경우는 공급망 추적성을 확립하고 주성분 출발 물질에서부터 완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위험성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성분의 품질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에 보시면 완제약품 제조업자는 주성분에 대한 공급망과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실제 해외에 소재한 그 원자재 업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취하지 않고 뭐 국내 혹은 해외에 있는 오파상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구매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원 제조업체가 실제 우리가 요구한 원료 자재에 대해서 어, 사전에 검증된 좀 혹은 좀 안전한 공급망을 통해서 제조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혹은 검증을 공급자 평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가 현업에서 품질보증팀 업무를 할 때 공급자 평가를 할 때 반드시 그 원제조처로부터 요구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유당이라든가 이제 동물로부터 이제 기인된 여러 가지 원료의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어떤 기원이 될 수 있는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항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BSA, TSA라든가 그 원료에 대한 어떤 기인이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함으로써 실제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라고 하는 것은 포장 및 표시 작업을 포함해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제조란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ICH Q7A 보시면은 제조는 물품의 인수, API의 생산, 포장, 재포장, 라벨링, 혹은 재라벨링, 품질 관리, 출하, 승인, 보관, 유통 및 관련 관리 활동 등을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생산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생산한 물품의 인쇄에서부터 가공 및 포장을 거쳐서 API를 제조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간단하게 이제 범위를 보시면 원자재 검수 입고에서부터
제조, 포장, 완제품, 출하 승인 및 보관, 출고까지를 제조라고 한다면 실제 생산이라고 하면은 원료를 인수인계 받아서 어떤 의약품을 제조하는 그 단계까지를 의미합니다. 재가공이나 실제 기준 일탈한 제조 공정 단계에 있는 반제품에 대해서 이미 설정된 생산 공정의 일부 공정을 반복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기준 일탈 원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재가공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완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준을 충족해야 되며 관련 위험성을 평가한 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완제품에 대해서 재가공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에 표시를 해야 되고 어, 재가공한 배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 검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제약품에서의 재작업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ICH Q7A에 나와 있는 재가공의 용어인데요. 재가공 작업은 대다수 배지에 적용할 경우에는 표준 제조 공정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IPC 시험에서 공정 단계가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공정 단계를 계속하는 것은 재가공은 아닙니다. 재가공 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가를 QA 쪽에서는 신중하게 평가를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작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정된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중간 제품 또는 원료약품을 새로운 공정에 투입을 해서 적합한 품질의 중간 제품 또는 API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제작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부적합 이유에 대한 조사 작업을 실시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품질보증부서에 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제작업 배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 시험 또는 필요시 안정성 시험을 통해서 원래 공정의 생산물과 동등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적 밸리데이션이 적절한 검증 방법입니다. 네, 제조 단위 또는 로트란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제조가 돼서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의 일정한 분량을 의미합니다. 해설해 보시면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원료약품, 자재 등과 관련해서 동일 제조 단위로 정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균질성을 갖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서브로트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브로트는 하나의 제조 단위로 공정을 시작하였는데 타당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다음 공정에서 여러 개의 서브로트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 공정의 분리 또는 포장을 분할한다거나 포장 형태 혹은 재질을 나누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브로트의 표시로서 제조번호 -1, 제조번호 -2 등과 같이 제조번호와 연계해서 번호를 부여하거나 개별 번호를 부여하는 등 자체적으로 문서화하여 규정한 적절한 표시를 해서 실제 원 로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질에서 어느 부분을 취하여도 이제 성분이나 특성이 일정하는 것을 이제 균질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의약품의 생산 및 포장되는 어떤 건물은 원료나 의약품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위치를 되어야 되고 방충망서 및 외부로부터 이물질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건축이 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 번호, 로트 번호가 제조 단위에 대해서 제조 관리 또는 출하와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이제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입된 원자재 등의 외관 및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제조 번호가 없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 번호를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미국 21 CFR 8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배지는 동일한 제조 공정 중에 균질한 특성과 품질을 가지고 특정 기준 내에 적합하게 단일 과정으로 제조된 단위를 의미합니다. 로트라고 하는 것은 어, 지정 기준 이내의 균일한 특성과 품질을 가지는 한 배지 또는 한 배지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연속 공정으로 생산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정 기준 이내의 균일한 특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시간 또는 수량만큼 생산된 특정한 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GMP 활동에서는 어떤 추적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기계 및 설비, 검체 용기, 반제품 관리, 반품 관리, 시험 지시서나 시험 기록서, 제조 지시서나 제조 기록서, 표시 재료, 출고 관리나 입고 기록서, 작업실 작업구역, 재포장 관리, 불만 관리에서는 실제 제조 번호, 로트 번호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추적성 관리를 위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 공정, 중요 기계 설비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또는 기계 설비를 말합니다. 해설에서 보시면 품질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각 제품별 제조 공정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정 및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품질 위험 평가의 결과를 고려해서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승인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된다. 중요 공정을 수행한 작업원의 성명, 확인자의 서명, 작업 연원일 또 작업 시간은 제조 기록서에 작성되어야 된다. 중요 공정에 설정된 작업 시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품 품질에 영향이 없음을 규명하여야 된다. 중요 공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설비는 그 사용 기록을 유지하여야 된다. 중요한 공정 관리 및 제품의 시험 결과는 공정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된다. 중요한 공정에서 수율이 기준을 벗어날 때에는 제조 단위의 품질에 영향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 이상 6가지 내용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한 공정일 경우에 요구되는 활동들에 대한 어떤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의약품들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중요 공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해당 규정은 오래전에 이제 폐지가 되었지만 2008년 이제 밸리데이션 의무화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밸리데이션 하실 경우에 어떤 공정이 중요 공정인지를 제형별로 이제 언급되었던 어떤 중요한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기록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완제약품, 원료약품별로 각 제재 특성상 어떤 공정이 중요 공정인지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효한 버전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가 GMP 활동을 하면서 각 공정에 대해서 어떤 공정을 좀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참고로 어,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기 위해서 이제 본 슬라이드에 이제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요 공정 또는 중요 기계 설비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기계 설비를 말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중요 제조용 중요 기계 설비는 구분할 수 있도록 번호, 코드를 부여해야 된다. 중요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등록 대장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한다. 중요 기기 설비에 대하여 교정 및 적합성 평가를 하여야 되고 작동 절차와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된다라고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ISP 볼륨 5에 나와 있는 커미션 앤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스템 임팩트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어떤 장비라든가 설비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경우에 중요 장비 혹은 비중요 장비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의 이제 체크리스트의 질문 사항을 통해서 각각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했을 때 yes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영향 시스템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모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정구역이란 구역 입자 및 미생물이 유입되거나 잔류되는 것을 통제해서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청정 등급은 청정구역의 관리 수준을 정한 등급을 의미합니다. 해설에서 보시면 이제 제조 위생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업원은 청정 구역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규정된 작업복, 신발,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된다. 청정 구역은 청정 등급에 맞는 청정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또 시설 및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약품은 종류, 제형, 제조 방법, 제조 시설 등에 따라 작업소의 청정 구역과 청정 등급을 설명하여야 되고 그 청정 등급이 유지가 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공기조화 장치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정 등급 및 작업실 간의 차압이 유지하도록 한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오염에 유의하고 청정 등급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된다.
청정 등급에 맞도록 온도, 습도, 환기 등이 설정 및 관리되어야 된다. 청정 등급에 적합한 청소와 소독에 관련된 방법, 청소 주기 및 확인 방법을 설정한다라고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약 분말에 대한 내용인데요. 완제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한약을 가루로 만든 상태를 의미하고요. 한약 X는 원생약, 한약, 한약 분말, 한약 X 등으로서 제제를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생약에서 유래된 모든 원료를 말합니다. 한약 원료라고 하는 것은 원생약, 한약, 한약 분말, 한약 X 등으로서 제조를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생약에서 유래한 모든 원료를 의미합니다. 원생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서 한약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세척, 선별, 절단 등 가공을 하지 않는 상태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설의 시설 및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약 또는 한약을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 제조소의 보관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고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선별, 정선, 세척에 필요한 원생약은 구획하여 보관할 것, 원료, 반제품, 완제품은 필요한 보관 조건에 따라서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환기,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을 것, 쥐,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또 한약분말 및 한약 X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획된 작업실을 갖출 것, 또 한약 X 작업실은 수증기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와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추출 시설을 갖출 것, 한약 분말 작업실 또는 한약 X 작업실에서는 필요시 금속을 검출할 수 있는 금속 감지기를 갖출 것, 해설 부분의 제품 표준서에 반영되어야 될 내용인데요. 원생약 및 한약에 대해서는 그 기원과 분말 또는 X 제조를 위한 규격 및 분량이 기재가 돼야 되고요. 한약 분말의 경우에는 원생약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분말의 규격 및 시험 방법, 제조 방법 및 수율, 분말의 보관 방법 및 조건, 작업 공정별 유의할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한약 X에 대해서는 제조 방법 조건과 X의 규격 및 시험 방법, 한약 X의 보관 방법과 조건, 그리고 작업 공정별 유의 사항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생약 및 한약, 한약 분말 및 한약 X의 경우에는 한약 원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원과 보관 조건, 제조 방법 및 수율 등을 고려해서 관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제조 관리에 대해서는 원생약을 세척, 절단,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과 관리 절차를 구비해야 된다. 한약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연속 작업으로 분쇄한 양을 제조 단위로 관리하며 혼합 생약을 분말로 제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성 한약 또는 미량의 한약을 분말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교차오염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약 X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농축기 한 대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을 제조 단위로 관리한다라고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및 제품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인데요. 원생약은 적합 한정된 한약 원료로 구분해서 보관해야 된다. 생약, 한약 및 생약 추출, 분해물 등 한약 분말, 한약 X 등은 보관할 때는 습도, 온도, 차광과 같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수 있고 해당 조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곳에 보관한다. 또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약 분말을 혼합한 경우 시험 기준 설정해서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한약 X의 경우에는 시험 기준을 설정해서 품질 관리를 한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하는 한약 원료는 사용 기간을 설정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시험 주기를 설정해서 재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 기한을 재설정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완제약품 지정의 품질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스 3개정에서 수록되어 있는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용어의 해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GMP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촉하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어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어, 제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내용성 있고 의미 있는 교육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